영화는 그냥 4.3 사건을 극으로 영화로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4.3 때 돌아가신 분들 내 혼을 달래는 그 독립영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완성도가 높고 한 번 보면 모르는데 네.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짜임새 갖추고 있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형식이 영화의 줄거리 전개가 네. 제사를 지내는 그 격식을 그대로 영화가 흐르고 있고 제사의 격식? 제일 그래서 뭐 음복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방을 태우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혼을 위안해주는 진홍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 그런 줄거리를 기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도 1막, 2막, 3막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하고. 그 1막 2막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신위 예, 그러니까. 그 4.3 이야기도 했는데 그 감독이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그거 말고 내가 하나 더 본 게 있는데 의의그 기껏인가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제주도 이야기고 그리고 다른 영화도 거의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독 이름이 이 감독이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찍혀가지고 지원을 아무것도 못 받았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영화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총감독은 돌아가셨더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제주에 대해서 이제 제삿날이 같다 그거로 이제 4.3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4.3 때 토벌로 왔던 국군 아주 작은 소규모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피해서 마을에서 산 중턱에 동굴로 떠나간 피난 간 대충 한 20-3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돼지 밥 주러 내려왔다가 뭐 이제 잡힌 할아버지 얘기, 그 다음에 애들은 먼저 보내고 할머니는 자기는 움직이기 싫다. 집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얘기, 희생당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4.3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라도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이제 4.3을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라 4.3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딱 그만큼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여러 군데서 반복되고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이게 옛날 말로 인간 군상 같은 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도 다 있을 테고 그 인물을 보여주는 건데 게다가 영화가 그 샷들이 롱테이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극영화들은 계속 샷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렇지. 가는데 얘는 카메라 한 대를 쭉 켜놓고 그걸로 계속 롱테이크를 찍어 가는데
총 쏘는 사람의 시점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가는 사람의 시점으로 롱테이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게 동굴 안에서 희미한 모닥불 하나 펴놓고 동굴 속은 워낙 깜깜하잖아.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를 카메라를 이렇게 샷을 바꾸지 않고 롱테이크를 쭉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잡아내는데 그러면서 되게 영화가 좀 색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무게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그 장면이 그 롱테이크인데 카메라가 한 대 계속 돌아가고 이제 두 명, 세 명 이야기하는 이 대화로 끌어들였다가 그 다음 사람 대화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계속 바뀌는데 난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수 있고 집에다가 감자를 먹고 돼지 밥 먹인 이야기, 누가 뭐 어떻게 된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서 끝도 없이 흘러요. 사람은 20명인데 한 막 4, 50명 계속 흘러가는 식이야. 근데 난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제방하고 충문을 태우잖아.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의미요? 하늘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 드시셨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런 그치. 건가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향의 냄새를 맡고 여기를 찾아오시라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제방을 불에 태우는 거는 이 연기를 타고 다시 올라가시라는 의미거든. 근데 영화에서 그래서 제방과 충무는 닭종이를 써요. 닭종이를 태우면 그 재가 연기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그렇잖아. 제사 지내고 내 그랬잖아.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제 식으면서 떨어지잖아. 영화에서는 그 종이가 재도 안 날리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아. 네? 그래요? 종이가 그대로 거기서 타고 나풀거리다가 말아. 재가 돼서 날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 의도된 건가? 내가 보기 의도된 거야. 이거. 못 간 거네. 못 간 거지. 못 간 거야. 원홀이 아직 제주도에 남아 있는 거지. 근데 나 이 영화 이 지술 얘기하면서 궁금한 건 근데 그 정도의 사건, 사고 뭐 이런 상황이면 역사책이든 학교에서 배울 법하지 않아요? 4.3 사태 배웠잖아요. 아니 학교에 너무 다니는 너무 쉽게 가는 거지 그 내용이. 그런 게 어디 한둘인 거야. 여순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년 전부터 뭐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어떤 재조명 관련된 목소리들이 제법 나오잖아요. 그 이제서나 이제 가능해진 얘기지. 작년에 누가원에서 4.3 그때 기념해서 전시회가 사진전이 있었어요. 소녀 좀 작은 애들이 망을 보는 거야. 근데 거기 전시회 가보면 의자가 있어요. 그럼 그 의자에 딱 앉으면 그 옛날 제주도에서 어딘가 도망을 가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그 아이의 시선으로 그 높이에다가 딱 그 장면을 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저기에 망 보는 입장이 되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게 망 한 번 잘못 봐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가요 이랬다가 싹 몰살당하고 그렇게 했었대요. 거기 이제 그 작가분이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영상으로도 했었고 했는데 그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어이없는데 그런데 망을 보는데 막 되게 자연 속에서 새가 노래를 막 새가 짓고 뭐 바람에서 확 부르고 아주 그런 상황에서의 나의 눈높이는 딱 망 보는 그 선으로 돼서 앞에 사진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조명이 되고 또 그 영화가 되게 재미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장면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하게 잡아가고 있어. 아무런 가식 없이 그 덧붙임 없이 가는데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라든가 장면 안에서는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죠. 곳곳에서 네, 아주 많죠.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승선을 따라해서 이제 쭉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얼마 안 걸려. 근데 낮에부터 뛰기 시작했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 사이에 해가지고 해가 져버리고 별이 총총 떠뜨고. 나 그 장면 참 희한했어. 그러니까 이걸 그 지금 처음에 얘기하셨던 엄청 뭔가 치밀하고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었다는 거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다큐멘터리처럼 평면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영화를 만들어줘. 근데 마지막 느낌은 그거야. 영화가 얘기하니까 우리끼리 슬퍼하기도 벅차다. 니들은 알아서 판단해라. 야, 정말 그런 만약에 이렇게 니들한테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거 설명할 힘조차 없다. 힘도 없고 우리끼리만이라도 우리를 다독이기만도 벅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빡 받고 나니까